문종 가겠습니다. 동국병감. 자, 잘라봐요. 동자 국자에서 동국 잘라봐요. 동국이니까 우리나라겠죠. 감자 잘라야 되겠죠. 감은 역사서를 의미한다고 했죠.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이 들어가면 역사서가 되고요.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국방에 대한 전쟁사죠. 이민족과의 전쟁사입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기록한 게 동국병감. 자주 나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가 이제 세종 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했다.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 고려사는 누구 중심의 역사사라고 그랬죠? 군주 중심의 역사서. 고려사는 군주 중심의 역사서. 고려사 조료는요, 신하 중심의 역사서. 30권, 3권 이렇게 책 권수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세조부터 이제 또 갑니다. 세조도 갑니다. 문종은 2개 꼭 잡으셔야 돼요. 역사책 2개하고 그 다음에 전쟁사에 관련된 동국병감에 관련된 책. 세조 가보겠습니다. 6조 직계제 실시. 6조 직계제. 왕권이 강화되는 정책을 펼친 거죠. 6조 직계제. 집현전 페이지. 무슨 공부는 공부예요. 아버지처럼. 무슨 연구는 연구예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경연제도 일시 페이지. 경연이란 말은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것 경연이라고 그래요. 경연제도 페이지. 정치 참여가 제한됐던 종친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정치 참여가 제한됐던 종친들이 처음 등용되기 시작했다. 종친이라는 게 줄고 있습니다. 직전법 필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 직전법. 이거 우리 설명 이 앞전 시간에 다 마쳤던 것들이에요. 직전법. 직전법의 문제는 뭐가 있었죠? 직전법의 문제 가장 큰 문제죠. 관리 부패지. 현직 관리면 주는 거잖아. 그럼 현직 관리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내 권력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챙겨놔야 되겠지. 그래야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먹고 살겠지. 현직 관리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부패가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착수되기 시작했다. 경국대전이 물론 성종 때 가야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와 원각사 10층 탑이 건립되었다. 이거 별표죠. 여러 개 한 3개 쳐야 되겠다. 네. 무엇의 원형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앞에 원형은 뭐라고 적어야 됐습니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형이 되는 거. 그걸 똑같이 만든 게 원각사 10층 석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재료를 화강암 대리석. 그 다음에 라마 불교의 영향입니다. 라마 불교의 영향. 라마 불교의 영향으로 만든 게 경천사 10층 석탑이고요. 특징은요,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궁중에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서를 언해하여 간행했다. 강경도감 밑줄 가죠. 강경. 발간했다. 불서를. 월인청광지곡. 세종대왕이 지은 참불가예요. 세종이 지은 참불가. 월인청광지곡. 그 다음에 석보상절. 석보상절은 세종의 명예에 의해서 수양대군이 직접 만들어졌다. 수양대군에서 만든 책이 석보상절입니다. 언해서입니다. 부처에 대한 언해서. 해설서라 보시면 돼요. 언해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 이걸 합했어요. 세종 5년에. 그 합한 책이 월인석보입니다. 월인석보. 내용은 석가 일대기.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가 월인석보입니다.
잠깐 언급했죠. 앞전 시간에 세조시기, 즉 수양대군이 왜 이러한 불교 경전에 해박했고 책을 편찬했는지, 전부 다 자기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이다 보시면 되겠죠. 인지의 규형, 땅에 넣고 나면 고조를 측량할 수 있죠. 자, 볼까요? 세종대왕 때 과학기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견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세조와 세종을 하나로 잡으면 시대를 물어본다면 15세기로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세조와 세종을 구분할 때는, 세종과 세조를 구분할 때 인지와 규형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다 웬만한 건 다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어요. 반면에 이 두 가지는 세조 때 만들어진 거니까 구분 꼭 하셔야 돼요. 통으로 보면 15세기에 맞는 거고, 세종과 세조를 구분할 때 인지의 규형은 세조라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파생되는 또 책을 만들어. 양성지가 만든 지도, 동북지도. 이걸 가지고 뭐 했다? 실측했다. 실측도다. 실측 측량해서 만들었다. 책점에 같은 게 또 있죠. 정상기에 동북지도가 있다. 영조 때 정상기에 동북지도. 축척도다. 100분의 1. 이 점과 이 점 하나 사이에 백리라고 하는 거죠. 백리. 점과 점 하나 사이에 백리를 봤다. 김종호. 책 제목 아시죠? 지도. 대동여 지도. 10분의 1 축척도죠. 심리척이라고 그러죠. 백리척 또는 심리척 또는 백리척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세 가지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지도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어요. 하나만 달랑달랑 외워가지고 전혀 공부가 안 돼요. 세조 때 만든 양성지의 동국지도, 요걸 이용했다. 영조 때 똑같은 지도인데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철종 때 김종호 만든 대동여 지도, 심리척 세 가지 구분하실 거예요. 팔방통보 가겠습니다. 전패, 유사시 하살적으로 사용했다. 네, 유사시. 북방의 예진족애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패란 게 만들었다. 평상시에 합패, 유사시에는 합패를 사용했다. 전패라고 합니다. 이징옥의 난, 함경도 도절제사던 이징옥이 계유정난 이후에 파면되자 반란을 깨했다. 첫 번째 조선시대 반란 사건이 이징옥의 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이시의 난. 두 번째라는 게 이시의 난. 이시의 난은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세조가 중앙 집권화를 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함경도 차별에 반대하던 해령부사 이시애가 길주에서 반란을 깨했습니다. 길주에서 반란을 깨했습니다. 이때 남이와 유자강에 의해서, 자, 이시의 난, 세조 때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세조 때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군, 남이와 유자강도 알아두셔야 되고, 남이와 유자강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양수가 피지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가 들어간다면 남이가 쓴 시도 알아두셔야 되고, 시. 이 시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모로 몰려서 죽게 되기도 하고. 좋아하겠습니다. 이시애라는 사람이 세조 시기에 반란을 깨했습니다. 남이와 유자강에 의해서 제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훨씬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았겠죠. 이때 남이 장군이 27살에, 여러분 여기 27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조판서를 역임했어요. 요즘쯤 국방부 장관이 27살이에요. 어때요? 남자를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면 26, 7 정도 되거든요. 금방 되거든요. 또 남자를 도중에 휴학기 내고 군대 다니고 되게 26, 7세 금방 되거든요. 27에 국방부 장관을 했다고. 남이 장군. 이 사람은, 남이 장군은 가문이 좀 괜찮아요. 가문이. 태종의 넷째 딸 공주죠. 공주하고 남이 장군의 조부님이 결혼했어요. 공주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네, 조부님이 이제 이름이 여기 이름 발음 잘해야 돼. 여기는 남희, 여기는 남이. 네, 남이와 그 다음에 넷째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조로 봤을 때는 가까운 인척거리라 보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남이가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봐보세요. 제일 위에 잠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세조 업적 중 두 번째 보시면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제도를 갖다가 입시 폐지하고 정치 참여가 제한됐던 종친을 둥용했다는 그 종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유자강이 이 사람의 시를 가지고 음해를 하게 돼요. 시 내용이 이렇죠. 대충 이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대충 선생님 기억으로 칼은 백두산에 있는 돌을 갈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칼은 다시 압록강에 물을 갈아서 칼을 갈고 남아20에 천하를 호령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남아20대의 호연지기, 좀 유치한 말로 호연지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대장부들이 호연지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돌을 갈고 물을 치고 세상을 평정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20대에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남아 20의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 이걸 가지고 영모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영모? 유자강이 이걸 꼰질러. 그래서 세조가 사후 일이에요. 세조 이후에 남이가 유자강의 영모에서 남이 장군이 진압돼요. 됐죠? 혹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칼을 가지고 백두산에 도래를 갈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 물로 칼을 씻고 남아 20의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하를 하겠는가? 살짝 예배가 적어놓으세요. 예. 이거 사료로 혹시 나올 거 대비해서. 사료 대비해서. 사료 얘기하니까 제가 사료 특강 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9월 명절 지나고 수요일 날부터 할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실지 어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료 작업이라고 죽겠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겨 앉아있어요. 보통 일은. 그것도 독수리 타법으로. 기억, 니은. 힘들어요. 죽겠어요. 누구에게 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양소 폐지. 유양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유양소를 폐지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유양소는 언제 다시 살아났어요? 복원됐어요? 1시간 전에 했는데 성종 때. 유양소예요? 다른 명칭이 따로 나와요? 향청으로.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네. 국방 강화책 하겠습니다. 중앙군 오이제. 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의 오이제. 조선후기는요? 오군영. 고종임금 이영유 최소한 3개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지. 오이제, 오군영. 여기 처음으로 직업군인제가 등장한 거죠. 용병제라고 그러죠.
2형으로 줄어드는 용병이 숫자가 많아지면 월급을 다 줄 수가 없어. 고정임금식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오이제 양인 겹영제와 양인 이상이, 자, 한자 꼭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래 갈 수 있어. 모주 개자예요. 모주 개자. 한자가. 양인 이상이 모두 다 군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병농일치. 자, 여기가 군 주둔지라면, 군이 주둔하여 있다면 여기 있는 경작지를 같이 지급함으로써 군이 같이 병농일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병농일치 같이. 농사도 짓고 군 병영도 같이 해야 된다. 네, 이게 오이제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오이제는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병농일치. 근데 이게 임질이라는 데 실패했다. 임질이라는 데 실패했다. 이유는 충성심이 약해.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니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도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D- 뭐 300일, 299일, 298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잖아요. 왜요? 군 생활 재미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끌려가듯이 갔잖아. 이렇게. 네? 끌려가듯이 갔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하는 날짜만 카운트하고 있는 거야. 충성심이 있어 없어? 없지. 대신에 하사관들 봐보세요. 또는 장교들 봐보세요. 충성심 있어 없어? 되게 열심히 해. 그죠? 되게 열심히 한다. 왜? 직업군이잖아요. 평생을 그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충성심도 강해. 그거요. 5군형 뭐가 되는 거야? 직업군이 되는 거야. 왜?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충성심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군형제예요. 됐죠? 이 정도까지. 지방제도, 지방체제, 진관체제이다. 진관체제이다. 되게 할 게 많아지죠. 진관체제는 주현에다가 군을 배치하는 거예요. 주현에다가 군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주현에다가. 진관체제. 나중에 진관체제, 지성방 한 번에 같이 묶을게요. 지금 하기에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관체제는 주현, 오늘날의 시단이나 군단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1선이 아니라 2선의 군을 배치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보법을 수립했다. 보법. 여기 보세요. 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병농일치가 퇴색돼요. 군대를 갖는 병농일치가 퇴색되고 보법이라는 제도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호할 보자죠. 뭔가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집에 남자 한 명, 네, 청년 한 명은 군대 갔어요. 군에 입대했어요.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면은 시장에 가가지고 군복도 본인 돈으로 사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화도 사입어야 되고, 칼이나 활 이거 전부 다 준비해서 군에 입대해야 된다고. 더 문제는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입을 어떻게 알겠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의 군대는 어떻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잖아요. 그죠? 입는 문제. 입는 문제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먹는 문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보인제도, 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봉족제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수군과 육군이 약간 달라요. 보통 2명 정도,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구성돼서 아들이 한 명 군대 가면 이 국방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대신 납부를 해야만이 군대 간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이걸 보법, 보인제도, 봉족제도라고 그래요. 봉족제도라고 그래요.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서로 부담되죠. 군대 간 자식도 부담.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식들도 부담, 다 서로 간의 부담인 제도가 아주 안 좋은 제도가 보호법이라고 봐야겠죠. 아주 안 좋습니다. 이해 가셨죠?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길어질까봐. 북방개척 신숙주, 남이장군이 북반을 개척했다. 신숙주와 남이장군. 이 여진족을 정벌 하는데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군 육진 개척할 때 세종대왕 때 최윤덕과 김정수를 보내서 사군 육지를 개척했잖아요. 세조 시기에도 여진족들이 계속 우리나라 국경선을 넘나들고 지역적인 조그만 전투도 계속 일어나요. 세조 시기에 뭘 하냐면 서울에서 엄청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군을 양성 한 10만 명 정도를 만들었어. 10만을 만들어서 파견해 전방에 보냈어. 갔는데 10만이 데려갔는데 그 애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있는 거야. 여진 애들이. 그러니까 파리 새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대포를 가지고 간 거야. 이때 그 대표 인물이 신숙주하고 남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간단히 해결됐겠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숫자로 싸우는 시절이잖아요. 10만 데려와서 200명, 300명 게임이 되겠어요. 그냥 물리셨겠죠. 이거예요. 북방개척, 신숙주, 동북면, 남이, 서북면 야인을 정벌했다는 얘기는 여기 제가 책에 일부 쓰지를 못했어요. 약간 좀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숫자를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군을 양성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군을 양성하는데 보인을 포함해서, 보인 포함입니다. 식량 대주는 사람 보인을 포함해서 80에서 120만 정도의 군 숫자가 있어요. 조선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군의 종사자가 너무 많아요. 80에서 120만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대정책이 뭐였어요? 4대 교린이었잖아. 4대는 어디예요? 명나라, 여진, 왜? 그럼 명은 우리가 어떻게 4대 관계를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명은 군사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 굳이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럼 고지 한다면 뭐야? 이 군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여진족과 애를 방비하기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군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잖아. 아까 200명 있을 때잖아요. 10만 끌고 갔더니. 그잖아요. 초등학생들 싸움하는데 저기 대학생들 가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까 지워버렸는데. 조용조 중에 용은 몇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대 가는 거잖아. 요역은요. 자, 이번 태풍으로, 요즘 태풍 많잖아요. 자, 우리 동네에 시청, 구청이 다 담벼락에 무너지고 기아장 다 날라갔어요. 도로가 전부 다 유실됐어요. 이거 누가 메꿔야 돼요? 공무원이 안 해요. 요역자 잡아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요역을 장정들 데려다가 메꾸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군대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옆에 갔더니 저기 봤더니 군인이 있는 거야. 그 군부대에 부탁을 하지. 저기요. 이거 우리 좀 보수 좀 해야 돼. 인력이 없어요. 좀 충원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부대장이 허락을 받아서 군인들이 밖에 나온다고요. 남자들도 군대 가서 이거 하셨죠? 대민 봉사해 보셨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군역의 요역화예요. 내가 군대를 온 건데 결과적으로 군 역할이란 게 아니라 요즘 속된 말로 노가다에 나온 거야. 이게 노동 현장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군역의 요역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군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군역의 요역화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나타나는 게 뭐죠? 대립제예요. 왜? 형들이 휴가 나올 거 아니야. 군 얘기 많이 들을 거 아니야.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요. 왜? 우리 형 봤더니 또 사촌 형 봤더니 군대 갔더니 순 군인이 아니라 맨 노동판에 차출돼서 노동한다는데 난 군대 가기 싫은데 나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군대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예요? 군대를 대신 사서 보내는 거야. 대신 사서 보내는 거야.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대립군이라 불러요.
대립군이라고. 영화도 나왔어요. 나 이거 보려고 영화관 갔다 죽는 줄 알았어. 재미 더럽게 없어. 역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보긴 봤어. 대립군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봤어. 영화는 더럽게 재미없어요. 여기 나이들은 보통 한 40, 50 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도 군대만 대신 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립제대에 나타나는 대립군이에요. 근데 이제 국방에 대한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저 최전방에 전부 다 배치되는 40, 50 드신 분이 20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떨 것 같아요? 국방에 튼튼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이게 대립제예요. 대립제는 결과 누가 부패한 거죠? 개인이 부패한 거잖아. 그치? 개인이 부패하면 금방 꼬리 잡히죠? 오래 못 가잖아요. 이제 봐볼까요? 대립제 대신에 우리 군 업무를 누가 요즘 담당하죠? 병무청에서 하죠. 병무청에서 노골적인 비리가 일어난다고 이제. 그게 이거예요. 반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라는 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사람 돈 가져오란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2천만 원만 가져서 군대 대신 보내드릴게요. 그럼 병무청에서 어떻게 군대 갈 대신 갈 사람을 대립군들을 모아. 대립군에게 1,000만 원 주고 자기가 삥 쳐먹는 거야. 1,000만 원 쳐먹는 거야. 이게 반군 수포제와 군적 수포제 같은 제도들이에요. 국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잘 돼요? 부패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지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나라 진짜 썩었네. 국방이 썩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썩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국방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썩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입 바른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유형원이에요. 그 유형이 주장한 게 뭐예요? 좀 유식하게 양역 변통론이에요. 자, 이렇게 봐봐요. 보법제도 썩었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요. 보법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농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들이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보법 썩었지, 대립제 썩었지, 반군수포 썩었지, 군적수포 다 썩었잖아. 지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유형원이 실학자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하라는 뜻이야. 뭐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 가라는 뜻이야. 이게 뭐야? 양역 변통론. 양인 개병제와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병농 일치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고 안 가고 문제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양 이상 다 군대 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지. 양인 개병제니까. 그리고 어떻게? 땅덩어리 떼어주면 어떻게?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굳이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손 벌릴 필요 없다는 얘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양역 변통. 이해가셨죠? 군에 관련된. 선생님, 여성들은 군대를 안 다녀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천만에. 관계없어. 여성이 보는 시험 문제, 국사 시험 문제 따로 있고 남성이 보는 시험 문제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여성도 다시 잡아야 돼. 내수사 읽어보시고요. 강경도감 이미 했죠. 불서를 간행하는 것이었다. 상평창 제도가 부활됐다. 상평창 제도가 부활됐고 의창이 역할을 대행하기도 했고 강희맹의 사시찬요 밑줄 사시찬요 금양잡록 이거 농서입니다. 이 시기의 농서다 보십시오. 삼국사저료 그 다음에 동국통감 등이 편찬시시되었다. 삼국사저료 동국통감 이게 다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제 성종 때 다시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성종 때 하겠습니다. 원상제도는 여러분 읽으세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262쪽 성종 가겠습니다. 262쪽 성종 갑니다. 첫 번째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그다음에 홍문관이 설치됐다. 집현전의 후신이죠. 홍문관이 설치됐다. 세 개의 연구기관을 잡아야 되겠죠. 집현전, 홍문관, 정조 때 규장각. 세 가지는 꼭 잡아야 돼요. 집현전, 홍문관, 정조 때 규장각. 세 가지 연결됩니다. 다 공부 잘하시는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연을 재실시했다. 신하가 왕을 가르친 경연이 다시 재실시됐다. 도처제 폐지의 별표. 도처제 폐지 금지. 폐지. 도처제 폐지 보겠습니다. 도처제를 실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첫 수업 시간에. 누구? 성종하면 안 되는데? 태조 때. 처음 실시됐다. 목적은 승려의 수를 제한할 목적이었다. 불교 국가니까. 근데 성종 때
저첩제가 폐지됐다. 원인, 이유,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재밌어지겠죠? 자, 봐봐요. 양반의 자식도 양인이지. 양인은 백성 이상의 신분을 의미하니까. 그죠? 농민 이상의 신분을 의미하니까. 그럼 양반 자식도 어떻게 해야 돼? 군대 가야 되잖아. 근데 얘나 지금 어떻게 있는 집에도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군대 가기 않는, 즉 기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방안이 뭐예요? 도패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도패를 발급받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 머리 깎고 승려가 돼야 한다고. 승려가 되겠다고 도패를 발급받아. 그럼 도패 발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 안 가는 거잖아. 대신 어디 가야 돼?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산에 가지 않고 강남에서 놀아. 클럽에 가서 저녁 내 놀아. 술도 마시고 저녁 놀아. 이게 소문 계속 타고 가면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은 방법을 이걸 이용한다고. 그럼 어떻게 소문이 커지면 커져서 어떻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겠지. 성종이 이걸 보고받아. 도첩제를 그래서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럼 도첩제가 실시되고 뜬 거하고 폐지됐을 때 구분해보자고. 폐지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누구나 될 수 있습니까?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아직 차단된 겁니까? 그렇지. 그걸 물어본다고. 차단된 거야. 도첩제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승려가 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거야. 즉 부정부패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관수관급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여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되고, 즉 급여를 준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녹봉제가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죠? 앞에 직전법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관수관급제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역기준, 노동에 차출되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일수를 6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일명 이걸 갖다가 8결 출일부라고 한다. 예. 법적인 내용은 8결 출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악용해서 어떤 경우는 막 6개월짜리 요역에 차출되는 사람도 있어. 1년 중에서 6개월을 갖다가 노동에 차출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의 힘을 이용해서. 편찬감자, 동국통감, 별표 갑니다. 별표 한 3개 갑니다. 서거정이 왕명을 받아서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동국통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세기 상황입니다. 시대를 물어본 15세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이 만들었죠. 기본 법전이 완성이 됐어요. 세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조 5레이, 예. 궁궐에서 행하는 5가지 예법이 있죠.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편찬해놨다. 동문선, 별표 한 3개가 되겠죠.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 좌측에다가 적어야 돼요. 중국은 땡땡 하시고 문선. 중국은 문선이라고, 우리는 동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문선이라고. 동문선은 우리나라의 시 잘 쓴 내용을 기록했다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인사들. 신라의 김인문, 설총, 최치원, 고려의 김부식, 이일로, 이규보, 이재현, 이곡, 이색, 정도전, 권근 등 500명 정도가 다 실려 있습니다. 악학계범,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서란 뜻이에요.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이란 뜻이에요. 음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이론들을. 합자보,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비파, 연주법입니다. 합자보. 동궁여지승남, 인문지리서입니다. 인문지리서, 동궁여지승남.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신숙주, 일본의 지세와 국정, 교빅내왕, 사신관대 예접에 대한 절목을 기술한 게 해동제국기. 강경도관 폐지. 왜? 성종은 유교정치를 추구하는 사람 때문에 불교에 관련된 강경도관을 폐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불교는 산중불교화 되기 시작했다. 상간불교화 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남호 독서당, 남호 독서당, 호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고요. 현 마포 한강변 언덕에 있어서 이걸 남호 독서당이라고 합니다. 누가 쉬는 거죠 여기? 여기는 집현전 학사가 아니라, 그렇지, 홍문관 학사들에게 무슨 휴가를 주는 거죠? 무급이에요, 유급이에요. 돈 주고 휴가 보낸다고. 고생해서 좀 쉬다 와, 1년 동안. 이게 유급 휴가죠. 이게 남호 독서당. 동호 독서당, 중종 때 만들었다. 현 동호대교 부근. 동호 독서당 할 때 아까 잠깐 언급한 게 뭐였죠? 율곡 이기가 쓴 왕에게 보낸 시무책. 동호 문답. 이해 가셨죠? 동호 문답. 동호 문답. 동호 문답 핵심 내용은 뭐예요? 내용도 알아야지. 지은님 알면 뭐예요? 동호, 동쪽엔 호수, 사가 독서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했다 스스로. 일종의 이게 뭐죠? 시무책, 우리말로 뭐냐면 개혁책이잖아. 이 중에 가장 큰 문제 뭐가 있었을까? 수미법을 얘기해. 수미법. 특산물에 관련된 부분을 현물로 내잖아요, 지금 현재. 현물로 내다 보니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대신 뭐로 걷어들인다? 쌀로 걷어들입시다 하게 하는 게 뭐야? 수미법이야. 수미법을 동호문답이 처음 주장하죠.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 몇 사람이 되죠? 아시는 분 있나요? 수미법을 주장하신 분.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주장하죠. 그 다음에 명종, 그 다음에 선조 때 이렇게 다 수미법 주장하죠. 그 다음에 유성룡, 그리고 강해군 때 한백겸이 이원익에게, 다시 이원익은 영의정이었으니까, 네, 호조 참의였던 한백겸이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에게, 이원익은 다시 강해군 시기. 좀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자, 이 사람 전부 다 대공청정 수미법을 주장하죠. 특산물을 쌀로 걷어들이면 된다는 거죠. 결국 강해군 때 와서 이제 꽃을 맺기 시작한 거죠. 수미법은 이 세 사람, 조광조, 유성룡은 주장했지만 실체한 적 있나 없냐 물어볼 거거든. 9급에서는 실체 없다고 보시는 것 맞고요. 7급 준비하신 분은 유성종은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1년간 실시하기도 해요. 1년간 실시하기도 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같이 잡아주시면 좀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사림등용. 드디어 이제 성종 때 김종직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영남사림의 출발점입니다. 영남사림이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했다까지가 성종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오전 수업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 수업하겠습니다.